솔직히 수능 100개 남았는데 지금 기출 양치기 한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 기출 분석 못 끝낸 상태면 내년에도 저 유튜브에서 볼 그런데 리델 로직 하나면 사실 기출 분석할 필요 없어요. 막말로 얘만 제대로 돌려도 1떠요. 여러분 손가락 지금 시간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 재수할 때 이맘쯤 국수 타면 12시간 쓰느라 영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 효율이 존나 중요해서 리엘로 하나로 기출 분석까지 커버 쳤습니다. 한 45일간 리엘로 그냥 뼈까지 발라먹었어요. 그렇게 리엘로 끝내니까 푸는 족족 기출이건 사설이건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였고요. 참고로 저 4, 5등급 나오던 빡대가리였어요. 심지어 재작년에 구모 76점 받고서 제가 한 달 가르친 과외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리엘로 풀리게 해서 2, 3수능 딱 한 개 틀렸어요. 한 달 만에. 2, 6 수능 여러분의 마지막 동아줄이 될 리델 로직 공부법, 일명 금단 공부법. 당시 제가 실제 써먹은 리엘로 공부법을 가감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금단의 공부법을 써도 되는 사람, 두 번째 대전제, 세 번째 금단 공부법 4단계, 네 번째 주의사항. 원래는 기출을 먼저 혼자 분석하고서 리엘로 들어가는 걸 권장하지만 진짜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이 방법 그대로 공부하세요. 제 금단 공부법의 자격, 본인이 도치, 가정법 같은 고난도 문장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 이미 신텍스 믿어봐 문장 같은 실전 구문 커리를 충분히 소화했다. 윤모 80점 이상, 산모나 작수가 최소 70점 후반이다. 기본적인 해석이 된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따라가기 벅차할 수 있어요. 다음 금단 공부법의 대전제. 리엘로는 닥치고 복습보다 예습이 천만 배 중요하다. 누군 리엘로 듣고 탐복하고 감탄하는데 누군 듣고도 망했다. 이 소리 나온 게 이 예습 과정을 제대로 안 밟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배 벅벅 긁으면서 오만한 마음가짐으로 70번대까지 무지성으로 문제 풀다가 바뀌는 게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예습하고 재수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엘로를 하루 8문제씩 풀 때 문제당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 20분까지 잡았어요. 아니 시간 없는데 뭔 20분? 처음엔 예습이 20분이나 걸렸지만 비슷한 문제, 고질병을 점점 개선하다 보니까 리엘로 후반부쯤에선 예습 시간이 문제당 3, 4분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예습하는데? 금단 공부법 4단계 갑니다. 1단계, 리엘로 한 문제마당 시간을 2분 30초가량 잡고 실전 마냥 문제를 푸세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래 풀던 습관대로 중구난방식으로 풀 겁니다. 괜찮습니다. 찍어도 되고 못 풀어도 되니까 그냥 실전이라 생각하고 푸세요. 실전 문제 푸는 훈련도 지금 이 시기에 겸사겸사 하는 거죠. 리엘로가 워낙 고난도 빈칸 문제만 모아둬서 이 문제들로 타임머터 훈련하면 최근 절평 지문들은 선열어 보여요. 모래주머니 효과도 덩달아 따라옵니다. 그 다음 금단 공부법 2단계. 시간 제한 없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단서를 지문에서 찾아내는데 골머리 고민하세요. 지문에 어떤 표현까지가 빈칸에 들어갔어야 할 단서인가? 이 질문을 던지며 단서를 찾는 거죠. 결국 빈칸은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주제 전체나 주제 일부를 빈칸으로 만들고 그걸 지문에서 적어도 2번, 많게는 4번씩 노출합니다. 반드시 단서가 지문에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빈칸에 대입되었어야 할 표현을 지문에서 찾으세요. 이때 필자가 말하지 않은 정보까지 상상해내서 빈칸에 대입하지 마시고요. 금단 공부법 3단계. 이 단서들을 찾다 보면 자연스레 지문 주제가 잡힐 겁니다. 키워드 따위로 요약되는 주제가 아니라 필자가 말한 표현 중 반복되는 내용이 곧 주제입니다. 왜냐고?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이 짧디 짧은 지문 안에서 같은 말이 2번이나 반복됐다? 나 주제입니다 솟는 겁니다. 즉 반복된 말로 주제를 잡자. 그리고 그 반복된 말 중 더 구체적인 정보로 주제를 짚어내면 더 좋아요. 금단 공부법 4단계. 아까 빈칸 단서 잡았죠? 그거랑 선지를 1대1 비교하세요. 이때 정답은 왜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왜 오답이 되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판단합시다. 얜 단어 하나가 바보라서 틀렸네. 얜 부정어 때문에 논리가 정반대네. 얜 빈칸 단서와 사실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약이 있는 표현이네. 얜 지나치게 일반화, 구체화했네. 얜 그냥 뭐뭐이 같은 개소리네. 이게 리엘로에서 나올 법한 오답 선지의 패턴입니다. 아니 어쩌면 수능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 패턴들 참고해서 오답 근거를 선지마다 명시해 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금단 4단계로 우린 실전 훈련, 단서 잡기, 주제, 선지 소거 총 4가지 방면으로 리엘로 지문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긴 겁니다. 이 4가지를 고민한 기억이 생생한 그 시점에 바로 쌤 해설을 듣고 본인의 기존 사고를 교정하는 거죠. 어떻게 교정하냐? 본인이 잡은 단서랑 명어쌤이 잡은 단서가 무조건 다를 거거든요. 명어쌤의 단서를 잡아내려면 어떤 사고를 해야 했을까? 이걸 역설계를 하세요. 명어쌤의 단서가 나오기까지의 그 사고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식으로 역추론하는 거죠. 이 단서가 빈칸의 근거로 잡히려면 그 이전 4번 문장에서 어떤 포인트에 반응해야 했을까? 그리고 3번 문장에선 어떻게 반응해야 4번 문장의 이 포인트에 반응하지? 1, 2번은 그럼 4번 문장의 단서를 잡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고민을 하면서 글을 읽는 태도를 교정하세요. 예를 들어 2번에서 지시사를 버려서 반복되는 표현을 캐치 못했고 단서를 못 잡았구나. 다음부터는 지시사 나오면 반드시 앞 내용에서 찾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잡으려면 반드시 취했어야 할 사고를 역추론했고 A 구조가 나올 때 B처럼 읽어내야겠다 같은 행동 강령을 만들었던 거죠. 이 행동 강령이 리엘로 2, 30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복되더라고요. 패턴이 보이니까 지문 예습한 시간도 자연스레 단축됐고요. 그 당시 만든 행동 강령은 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았어요. 어찌 보면 제가 수능 수학 공부한 방법도 이 방식과 똑같아요. 정답이 도출되기까지의 발상을 역으로 추론해내고 그게 문제 조건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확인했거든요. 영어도 똑같다. 단서가 나오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거꾸로 네가 만들어라. 그럼 복습할 필요가 있나? 지문 다시 읽어서 뭐하게요? 역추론하고서 그 행동 강령 레슨만 얻어낸 거면 충분합니다. 그 레슨을 다음 지문
비슷한 패턴에 적용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동시에 계속 정답 단서를 역발사하면서 또 다른 실수 집어내고 새로 행동 강령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지문 고민은 끝났고 선지 판단도 교정해야죠. 왜? 요즘은 지문보단 선지로 변별하니까요. 영화쌤 해설에서 오답률 1, 2 딱 집어주면서 왜 당시 강대 학생들이 골랐는지 그 이유 알려주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오답 선지를 택하지 않았어도 직접 그 틀린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보세요. 오답을 고른 그 찰나의 순간까지 지레짐작하면서 직접 그 틀린 입장으로 빙의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비슷한 이유로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요즘 한 끗 실수로 판단 미끄러져서 의문사 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 틀린 판단을 반면교사 삼아서 의문사를 피하자는 겁니다. 요즘은 지문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주의사항 첫 번째, 리엘로는 초고난도 지문이 가득해서 초중반 전부가 매우 튕기고 난해할 겁니다. 상대평가 시절 강남대성을 난이도로 좌절시킨 컨텐츠예요. 틀려도 괜찮고 틀리는 게 정상이야. 그만큼 지문의 난도는 개빡세지만 이거 하나는 믿으세요. 초반이 개같이 어려면 뒤는 강아지 마냥 보잘것없이 귀엽고 쉽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고요. 같은 말을 초장부터 쉽게 제시할 수 있어도 일부러 어렵게 표현한 경우가 많고 그게 고난도 지문의 특성이에요. 뒤를 가야 아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걸 고상하게 파라프레이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고민한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오른다. 앞서 말한 금단 공부법의 4단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배나 벅벅 긁으며 수고하면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저도 70번대까지 대충 듣다가 바뀌는 게 없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복만 바꿔서 농밀한 고민을 매일 8문제씩 반복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국어 독해력까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고민 깊게 많이 하면 그냥 삐지컬이 올라요. 세 번째, 리엘로를 푸는 동안은 절박해지세요. 절박하게 공부한 만큼 뽕을 뽑는 컨텐츠가 이 리엘로입니다. 정말 절박하니까 당시에 이 금단 공부법도 만든 거고요. 그냥 뭐 컨텐츠 하나 벅벅하지 이런 오만한 마음가짐으로 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디테일해지세요. 제발 지시사 해석 뭉뚱그려 넘어가지 마시고 전지사 해석할 때 관념 정확히 상기하고 조동사 뉘앙스 해석도 꼼꼼히 살려내시고 동시에 접속사 경계로 앞뒤를 뒤집든 일치시키든 반응해야 할 사소한 포인트를 살려내세요.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에 반응 안 할 거 매우 잘 알고 있고 반응 못하면 틀리게끔 지문을 설계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하나라는 걸 가스라이팅 하세요. 너 목사야?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약하면 좀만 어렵게 정보가 배열되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나가 떨어지지 않게 유일하게 사고를 잡아줄 동아줄은 주제가 하나라는 믿음입니다. 요약. 리엘로 공부법은 진심으로 절박하게 공부할 수험생들, 아니 어쩌면 과거에 사활을 걸고 공부했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 괜스레 마음이 좀 시렵더라고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본질을 꿰뚫고 실력이 오르는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리엘로가 아쉬운 게 너무 상대평가 시절 기출로 연습시켰다는 점, 최근 절평 지문에서 단서를 더 잡아주는 연습을 초반에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올해 유무까지 평가원 기출로만 단서를 제시해놓고 사고를 교정해주는 문제풀이 클래스를 개설할지 고민입니다. 한번 댓글에 사전 신청 받아볼 테니까 보고서 오픈할지 말지 고민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알려드린 공부법도 질문하고 싶으면 빡세 옵책방으로 오세요. 수능까지 함께할 수능 영어에 미친 남자 빡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